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9년에 개봉한 앤 해서웨이와 레벨 월슨 주연의 화끈하고 유쾌한 코미디 영화 더 허슬입니다. 눈부신 남프랑스의 바닷가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두 여자 사기꾼의 미치도록 치열하고 뻔뻔한 속임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품격 있는 엘리트 사기꾼과 몸으로 때우는 막무가내 삼류 사기꾼이 만나서 벌이는 티키타카가 무척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영화를 하나의 오디오북처럼 들려드릴 테니까요. 자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요. 이동 중에 잔잔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보석처럼 부서지는 곳. 남프랑스의 보몽슈르메르는 전 세계 상위 1% 초부유층들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완벽한 휴양도시입니다. 이곳의 해안가 언덕 위에는 웬만한 궁전보다 더 화려한 거대한 저택이 하나 있어요. 그 저택의 주인은 바로 조세핀 슈얼레이. 그녀는 이 도시의 사기판을 아주 은밀하고 우아하게 지배하고 있는 절대 여왕입니다.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조세핀은 그냥 남의 돈을 털어먹는 평범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사기를 하나의 고급 예술의 반열로 올려놓은 희대의 천재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디자이너 드레스를 딱 차려입고 귀품이 흘러넘치는 우아한 영국식 발음,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계산된 미소와 눈빛 하나로 세상의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억만장자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데요. 그 남자들이 그녀가 연출한 연극에 걸려드는 순간에는 자신이 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쥐어주면서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게 만들 정도였죠. 게다가 그녀에게는 완벽한 방어막까지 있어요. 보몽슈르메르 현지 경찰서의 수장인 브리짓 반장을 든든한 동업자로 포섭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수사망이 좁혀오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경찰 권력을 대동해서 이 도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렇게 눈부시고 우아한 조세핀의 일상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이 섬에 어느 날 완전히 이 평화로운 정적을 깨부수는 거대한 불청객 하나가 나타납니다. 사건의 시작은 니스행 고급 기차의 1등석 칸이었어요. 고급 와인을 한 잔 머금으면서 느긋하게 창밖을 보던 조세핀의 눈에 도무지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는 부스스하고요. 차림새는 초라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기름진 햄버거를 들고 쩝쩝거리며 먹고 있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페니 러스트였어요. 페니는 조세핀과는 살짝 결이 다른 사기꾼입니다. 그녀의 주무대는 화려한 상류층 파티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 데이팅 앱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핫하고 예쁜 모델들의 사진을 슬쩍 도용해서 프로필에 올려두고 외로움에 목마른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녀의 수법이었습니다. 남자가 낚여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눈물겨운 신세 한탄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내 여동생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번 달 수술비가 딱 몇백 달러 모자라요. 이것만 있으면 동생을 살릴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딱 보이스피싱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예쁜 여자의 이 불쌍한 척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몇백 달러, 많게는 몇천 달러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챙겨서 또 다음 호구를 찾아 떠나는 아주 어설프고 기묘한 소액 사기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여자였던 겁니다. 기차 안에서도 페니의 뻔뻔한 사기극은 계속됩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수룩한 신사에게 다가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동생 치료비 핑계를 대더니 순식간에 남자의 주머니에서 몇백 달러를 쓱 털어내는 모습을 조세핀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조세핀의 머릿속에는 삐 소리와 함께 거대한 경고등이 터집니다. 프로 사기꾼으로서의 직감이 강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뭐야 저거. 기술도 없고 품격도 없고 대책도 없는 아주 질 떨어지는 사기꾼이잖아. 조세핀의 입장에서 페니 같은 존재는 제일 위험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자신이 수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져놓은 이 비싸고 거대한 사기판에 저런 싸구려 삼류 사기꾼이 들어와 깽판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전체의 부자들이 요즘 이 동네의 사기꾼들이 들끓는다면서 순식간에 경계 모드로 돌아설 테고요. 그리고는 주머니를 꽉 닫아드릴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세핀이 겨냥하고 있던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거대 사기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죠. 내 구역에 저런 지저분한 쪽제비 같은 년이 돌아다니게 둘 순 없지. 내 귀한 호구들이 놀라서 도망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위기감을 느낀 조세핀은 즉시 자신의 절대적인 무기 경찰 인맥을 가동합니다. 기차가 목적지역에 닿자마자 미리 연락을 받은 브리짓 경찰 반장과 사복 경찰들이 기차 플랫폼으로 깔끔하게 출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기차에서 내리는 페니를 다짜고짜 둘러싸며 서류 한 장을 탁 내밉니다. 페니 러스티시, 상습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장 이 도시에서 안 떠나면 평생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줄 아세요. 조세핀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짓죠. 경찰차에 실려 쫓겨나듯 도시 밖으로 끌려가는 페니의 뒷모습을 보며 조세핀은 이 성가신 불청객을 아주 깔끔하고 우아하게 처리했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조세핀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우습게 보고 쫓아내려 한 그 B급 상류 사기꾼이 사실은 끈질기기가 찰거머리 같고 눈치는 족제비보다 빠르며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미친 천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경찰차 뒷좌석에 갇혀 도시 밖으로 쫓겨나던 페니.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눈치 하나만큼은 족제비보다 빠르고 눈앞에서 굴러가는 판세를 읽는 본능은 거의 동물적인 B급 사기꾼. 페니는 경찰차 창밖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던 조세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경찰이 나한테 체포영장을 내밀 때 그 드레스 입은 여자 눈빛이 이상했어. 마치 내 구역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단 말이지. 저 여자 경찰이랑 한패구나. 아니, 경찰을 수하로 거느린 엄청난 대형 사기꾼인가 봐.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페니는 그대로 순순히 쫓겨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의 시선을 슬쩍 돌린 뒤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피지컬로 경찰차에서 유유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세핀의 비밀스러운 거점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초호화 저택으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죠. 그 시각 조세핀은 저택 테라스에서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느긋하게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가신 삼류벌레 한 마리를 깔끔하게 치웠다며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택의 거대한 육중한 문이 열리면서 쫓겨난 줄 알았던 그 기차에서 만났던 페니가 손에 음식물을 든 채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조세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성하고 완벽한 영지에 감히 이런 지저분한 불청객이 무단 침입하다니. 조세핀은 당장 경찰을 다시 부르려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페니는 눈 하나 찡긋하지 않고 오히려 조세핀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털썩 누우며 아주 유유자적하게 말을 건넵니다. 에이, 전화기 내려놓으시지 조세핀. 경찰반장이랑 당신이 한패라는 거 다 눈치챘거든. 당신 이 동네에서 억만장자를 털어먹는 사기꾼 맞지? 조세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대놓고 파악한 사기꾼이라니. 조세핀이 싸늘한 목소리로 당장 네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철창에서 평생 썩게 해주겠다고 위협하자 페니는 씩 웃으며 희대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날 쫓아내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어. 나한테 당신이 쓰는 그 고급 사기 기술 전부를 전수해줘. 영국식 발음하는 법, 귀족처럼 행동하는 법, 그리고 그 부자 호구들 주머니 털어먹는 진짜 노하우까지 전부 다. 만약 싫다고 하면 나 이 동네 안 떠나고 매일 기차역이랑 호텔 로비 돌아다니면서 당신 호구들한테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야. 어때? 콜? 이건 그야말로 찰거머리 같은 협박이었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조세핀 입장에서는 기가 차다 못해서 혈압이 오를 지경이었지만 저런 품격도 없고 무식한 삼류 사기꾼을 제자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니의 눈빛이 진짜였거든요. 만약 제안을 거절하면 이 미친 여자가 정말로 자신의 수십억짜리 사기판을 깽판칠 게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세핀은 페니를 자신의 임시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기술만 대충 가르쳐서 하루빨리 다른 도시로 차버리자는 속셈이었죠. 이날부터 조세핀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기상천외한 상류층 사기꾼 속성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조세핀은 페니에게 최고급 와인의 향을 맡는 법, 포크와 나이프를 잡는 기품 있는 손짓, 그리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눈물을 흘릴 때도 엉엉 울지 않고 속눈썹 끝에 아련하게 눈물이 맺히게 하는 연기 기술까지 전수했죠. 하지만 평생을 몸으로 때우며 야생에서 살아온 페니에게 이런 고급 애절은 쉽게 몸에 배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음미하라고 줬더니 원샷을 해버리고 고급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옷이 찢어질 듯 기괴한 포즈를 취하기 일쑤였죠. 조세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짚으며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지옥 훈련이 지나고 두 사람은 마침내 남프랑스의 호구 재력가들을 털어먹기 위한 첫 합동 사기 연극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조세핀이 구상한 연극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했어요. 이름하여 지하 감옥에 갇힌 미친 동생 연극이었죠. 사기극의 대상은 보몽 슈르메르의 장기 체류 중인 부유하지만 허영심이 가득 찬 귀족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세핀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귀한 자장롱의 딸 샤를로트로 위장하고 그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아련한 눈빛을 보이며 남성에게 속삭였죠. 아, 미스터, 당신처럼 고귀한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사실 저는 가문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제 삶은 비극 자체랍니다. 남성은 조세핀의 완벽한 외모와 우아한 태도에 이미 넋을 잃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의 여신이여. 당신의 불행을 제가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언니, 나 배고파. 피를 다오. 갑자기 레스토랑의 고요한 정적을 깨부수며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산발을 한 페니가 난입한 겁니다. 페니가 맡은 역할은 바로 조세핀의 동생 줄리엣이었어요. 유산을 독점하려는 가문의 음모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지내는 바람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기괴한 동생 역할이었죠. 페니는 온몸을 기괴하게 비틀며 테이블 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재력가 남성의 접시에 담긴 생고기를 손으로 덥석 쥐어잡더니 입 주변에 피치리갑을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씹어먹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남자는 누구야? 이 남자 손가락도 뜯어먹어도 돼? 재력가 남성은 그야말로 경악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 속이나 나올 법한 미친 몬스터 같은 여동생이 나타나서 음식을 집어 던지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더니 정신이 나갈 판이었죠. 조세피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눈물에 젖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아련한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미스터. 제 동생 줄리엣이에요. 불쌍한 내 동생. 가문의 가혹한 학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제가 저 아이를 치료하고 지하 감옥에서 구출하려면 가문의 보밀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네요. 페니는 옆에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테이블에 촛대를 집어던지고 남성의 넥타이를 잡고 핥으려드는 등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남성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미친 동생에게 맞아 죽거나 잡아먹히기 전에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불쌍하고 아름다운 조세핀을 구원해주는 멋진 남성으로 보이고 싶다는 허영심도 발동합니다. 가져가시오. 내 손에 끼고 있던 이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이 수표를 전부 가져가시오. 그리고 제발 그 동생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주시오. 남성은 손을 덜덜 떨며 자신이 끼고 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조세핀에게 바치다시피 던져주고는 도망치듯 레스토랑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남성이 사라지고 레스토랑에 정적이 찾아오자 방금 전까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생고기를 씹던 페니가 입가를 쓱 문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세핀 봤지? 나 연기 진짜 끝내주지 않았냐? 그 남자가 불쌍해서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던지고 가더라. 조세핀은 손에 쥐어진 수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평소에 추구하던 품격 있고 우아한 사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말 그대로 엽기적이고 괴기스러운 사기극이었지만 결과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하고 통쾌했던 거죠. 품격만 따지던 엘리트 사기꾼 조세핀과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삼류 사기꾼 페니.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상극의 두 여자가 만들어낸 기괴하고도 완벽한 결합. 이들의 합동 사기극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그날 저녁 사기로 뜯어낸 거액의 수표와 보석들을 저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산하던 자리였습니다. 조세핀은 아주 도도하고 깔끔한 손짓으로 돈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자기가 90% 이상을 챙기고 페니 앞에는 겨우 몇 푼 안 되는 푼돈만 슬쩍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페니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거 장난해? 내가 레스토랑 바닥을 구르면서 생고기를 씹고 호구남한테 침까지 흘려가면서 완성한 연극이야.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판인데 나한테 겨우 이 껌껌만 주겠다고? 그러자 조세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고급 찻잔을 천천히 훌쩍이며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오, 페니, 오해하지 마. 이건 엄연한 역할의 차이야. 내가 완벽하게 설계한 무대 위에서 너는 그냥 옆에서 쿵쾅거리던 조연에 불과했잖아. 주연은 나였고 리스크를 감수한 것도 나야. 기품 있는 주연이 몫을 더 챙기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니? 이 정도 챙겨주는 것도 내 따뜻한 마음 덕분이야. 조연이라는 단어에 페니의 이성이 끈을 놓고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야생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오기로 버텨온 페니에게 조세핀의 그 오만한 태도는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강력한 도발이었던 거죠. 내가 조연이라고? 좋아 조세핀. 그 잘난 영국식 발음이랑 드레스 빼면 시체인 거 내가 보여줄게. 어디 누가 진짜 사기의 신인지 한번 끝장을 보자고. 그 순간 한 하늘 아래 두 명의 사기꾼은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가 두 사람의 눈빛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동업 따위는 없어요.
오직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을 가리기 위한 사생결단의 대결이 남았을 뿐이죠.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던 바로 그 시각, 마치 하늘이 이들의 대결판을 깔아주기라도 하듯 보몽시르메르의 아주 거대하고 매력적인 먹잇감 하나가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아서 바크먼. 그는 요즘 IT 업계와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신흥 억만장자였는데요. 대중교통 노선을 최적화해주는 혁신적인 앱을 개발해서 단숨에 수천억 원대의 대박을 터뜨린 기술 신동이었죠. 하지만 그 엄청난 재산에 비해 아서 바크먼은 너무나 풋풋하고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돈을 쓰는 법도 잘 몰랐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으며 심지어 마음씨까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동정심이 넘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완벽한 100% 호구였던 겁니다. 아서가 보몽시르메르의 최고급 럭셔리 호텔 로비에 체크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세핀과 페니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조세핀이 먼저 저택 테라스에서 아서의 프로필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말아올리죠. 보아하니 돈은 썩어나게 많은데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철부지 도련님이군. 좋아, 페니, 내기를 하나 하자. 페니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어요. 내기? 무슨 내기? 조세핀은 손가락으로 아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가리키며 아주 명확하고 잔인한 규칙을 선언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 저 순진한 억만장자 아서 바크먼에게 접근해서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이든 수표든 딱 50만 달러, 6억 원을 먼저 털어내는 쪽이 승리하는 거야. 조세핀은 한 걸음 다가와 페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보몽슈르메르 도시 전체를 독점하고 계속 사기를 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지는 사람은 미련 없이 짐 싸서 이 도시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거야. 어때? 당신의 그 저렴한 사기 기술로 이 거대한 내기를 받아들일 배짱이 있어? 페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그 잘난 엘리트 조세핀의 코드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좋아 조세핀, 그 내기 받아들이지. 50만 달러? 내가 그 순진한 도련님 주머니에서 털어내는데 하루도 안 걸릴 테니까 당신이나 미리 가방 싸두라고.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50만 달러의 거액과 도시의 승자 자리를 건 두 사기꾼의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50만 달러와 도시의 주도권을 간 사생결단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표적인 순진한 억만장자 아서 바크먼이 머물고 있는 보몽슈르메르의 최고급 럭셔리 호텔 로비. 이곳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무대뽀 삼류 사기꾼 페니였어요. 페니는 특유의 동물적인 순발력으로 아서의 동선을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아서가 로비를 지나가던 그 찰나의 순간 페니는 의도적으로 그와 세게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쿵 소리가 나게 고꾸라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앞이 잘 안 보여서. 페니는 초점 잃은 눈동자를 연기하며 바닥을 허우적거렸고 당황한 아서가 그녀를 황급히 일으켜 세웠어요. 마음씨 부드러운 이 남자는 미안함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괜찮으세요? 앞이 안 보이신다고요? 이 순간을 놓칠 페니가 아니었습니다. 페니는 서글프고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준비해둔 가슴 찢어지는 비극 소설을 읊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의사 말이 특수수술을 받으면 다시 볼 수 있다는데 그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요. 제겐 그만한 돈이 없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억만장자 아서의 심장에 이 거짓말이 완벽하게 꽂히고 말았어요. 순수한 아서는 눈앞의 불쌍한 여인을 돕고 싶다는 정의감과 동정심에 눈시울을 붉히며 곧바로 페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술비가 얼마든 제가 전부 내드리겠습니다. 제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 부딪히고 눈먼 연기 하자마자 억만장자유에서 수술비를 대주겠다는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50만 달러라는 거금이 페니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이었죠. 그 꼴을 멀찌해기서 눈두덩이가 파랗게 질려서 바라보고 있던 조세핀. 저 돼지 같은 삼류 사기꾼년이 감히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쳐. 그것도 저런 어설픈 눈먼 연기로? 조세핀의 이성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가 수술비를 빙자해서 50만 달러를 챙겨 도망치는 꼴을 절대로 두고 볼 순 없었죠. 조세핀은 즉시 자신의 최고급 현장술과 연기력을 가동합니다. 다음 날 아서와 페니가 호텔 야외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수술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을 깨며 가죽 장갑을 끼고 단발머리를 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도도한 인상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조세핀이 반장한 독일 출신의 세계 최고 안과 권위자 브리닐트 박사였죠. 조세핀은 유창하고 차가운 독일식 억양을 구사하면서 아사와 페니의 테이블 앞으로 도도하게 걸어옵니다. 구텐 탁, 당신이 아서 바크만시군요. 소문 들었습니다. 이 불쌍한 시력 상실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마침 잘 됐군요. 내가 바로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 브리닐트 박사입니다. 페니는 차를 마시다 컥 소리를 내며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뭐야 이 미친년은. 독일 안과에서 위장하고 들어왔다고? 조세핀의 속셈은 명확했습니다. 페니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 하니까 자신이 직접 안과에서로 침투해서 페니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사기극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조세핀은 아서에게 아주 인자하고 거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크만 씨, 당신의 그 고귀한 동정심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는 내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맡아주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내실 필요 없어요. 페니의 머릿속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수술비를 챙겨서 내기에서 이겨야 하는데 무료 치료라니요. 페니가 당황해서 아니에요. 박사님은 너무 바쁘실 테니 다른 병원에 가겠습니다. 라며 핑계를 대고 도망치려 했지만 조세핀이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No, 환자분. 안과의사로서 불쌍한 환자를 그냥 지나치는 건 죄악입니다. 지금 당장 검사를 시작하죠. 테라스 한복판에서 사기꾼 조세핀과 사기꾼 페니 사이에 처절하고 웃긴 고문극 겸 속임수 배틀이 펼쳐지는데 이 장면이 정말 재밌어요. 조세핀은 박사 역할을 핑계로 페니를 의자에 앉혀두고는 자극적인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며 페니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찌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페니가 눈을 까디짓거나 비명을 지르며 사실 눈이 보인다고 자백하게 만들려는 가학적인 검사 연기였죠. 자, 환자분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죠?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이 자극요법은 어떻습니까? 조세핀은 페니의 와인잔에 고추냉이를 듬뿍 넣어서 강제로 마시게 하려 하거나 페니의 다리를 사정없이 꼬집으며 페니의 참을성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페니도 만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죠. 다리가 꼬집혀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며 연기를 이어갔죠. 박사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차가운 어둠뿐입니다. 두 여자의 피 터지는 연기 대결에 옆에서 지켜보던 순진한 아서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닥터 브리닐트, 정말 열정적인 치료군요. 페니 씨, 조금만 참으세요. 박사님이 당신을 꼭 고쳐주실 겁니다. 조세핀의 온갖 방해 공작과 가학적인 검사 연기 속에서도 페니는 불굴의 집념으로 눈이 안 보인다는 연기를 완벽하게 사수해냅니다. 결국 조세핀도 페니의 무시무시한 오기와 뻔뻔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죠. 이 찰거머리 같은 년, 가학적인 치료를 한다내면서 눈먼 연기를 유지하다니. 이렇게 승부는 장군 멍군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그러다 점점 더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페니는 아서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수술비 50만 달러를 수표로 받아들여 사력을 다하고
조세핀은 안과의사 행세를 하면서 그 수표가 페니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중간에서 낚아챌 궁리에 안달복달. 내기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아서라는 청년은 페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도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페니가 평생 살아온 세상은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내가 털리고 돈 몇 푼에 서로의 목을 죄는 차갑고 비정한 세상이었거든요. 데이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들도 그저 페니를 이용하려 하거나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돈을 던져주는 호구들에 불과했죠. 그는 페니가 눈이 멀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걸림돌에 걸리는 길을 걸을 때면 손을 살포시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미스 페니.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릴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풍경이 아름다운 언덕에 앉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페니를 위해 지중해 바다의 푸른 빛깔과 바람의 감촉,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양을 세상에서 다정다정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서는 페니의 어설픈 농담에도 아이처럼 순수하게 깔깔거리며 웃어주었고 그녀의 거친 행동조차 솔직하고 매력적이다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페니의 심장이 덜컥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남자 왜 이러지? 그냥 50만 달러 털어먹고 벌을 호구인데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간지럽고 찌릿찌릿하는 거야. 남을 속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기꾼 페니의 단단했던 마음에 순진무구한 아서의 따뜻한 진심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아서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에게서 50만 달러를 털어먹는 게 너무 미안해졌고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기꾼으로서의 냉정한 본능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렸어요. 한편 독일 안과의사 행세를 하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조세핀 역시 이 묘한 기류를 단번에 눈치채게 됩니다. 조세핀은 저녁 저택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아서의 어깨에 기대어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페니의 모습을 보며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저 바보 같은 삼리 사기꾼 좀 봐. 사기를 치러 들어갔다가 감정에 휘말려서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아주 심파극을 쓰고 있군. 그리고 조세핀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로 판단합니다. 전연히 감정에 북받쳐서 자백을 하든 돈을 포기하든 마음이 약해진 건 확실해. 그렇다면 저 도련님의 수술비 50만 달러 수표는 내가 중간에서 낚아채면 그만이야. 조세핀은 즉시 아서에게 접근합니다. 미스터 버크먼, 제가 미국에 있는 특수 안과 연구소와 연락을 마쳤어요. 미스 페니의 눈을 고칠 특수 장비를 들여오려면 지금 당장 50만 달러의 보증금 수표가 필요합니다. 미스 페니의 마음이 약해서 이런 거금을 선뜻받지 못할 테니까 그냥 저에게 직접 수표를 건네주세요. 순진한 아서는 이번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박사님은 믿겠습니다 라며 곧바로 자신의 수표책을 꺼내서 50만 달러라는 거액이 적힌 수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페니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No, 페니, 넌 사기꾼이야. 아서 같은 착한 청년의 돈을 털다니. 차라리 조세핀에게 내기에서 졌다고 하고 아서에게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맞아. 결국 페니는 아서에게서 돈을 털어먹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과 사과를 담은 편지 한 장을 남긴 뒤 새벽녘에 조용히 짐을 싸서 호텔을 빠져나와요. 그렇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페니는 쓸쓸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기꾼 인생 처음으로 느껴본 진솔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뒤로한 채 떠나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가슴이 아려왔죠. 같은 시각 조세핀의 저택에서는 완벽한 승리의 축배가 둘러주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아서에게서 받아낸 50만 달러짜리 친필 수표를 손에 쥐고 오만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겉봐, 결국 승자는 나야, 페니. 넌 그 잘난 감정 노름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지. 이 보몽 씨름 말의 도시도 50만 달러도, 그리고 그 도련님도 말이야. 승리감에 도취한 조세핀은 즉시 자신의 부패한 경찰 동업자 브리짓 반장과 함께 50만 달러를 현금화하기 위해 보몽 씨름메르 중앙은행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표를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수표를 제 비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아주 급한 돈이랍니다. 은행 직원은 수표를 받아들고 컴퓨터 시스템에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그런데 수표 번호를 조회하던 은행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서 조세핀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해요. 저 손님, 이 수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핀의 눈썹이 날카롭게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수표는 IT 신흥부호 아서 바크만 씨가 직접 서명한 50만 달러짜리 수표입니다. 잔고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고개를 낮아오며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죠. 아니요 손님, 잔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표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좌입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위조 수표입니다. 조세핀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가짜 수표라니, 위조 수표라니.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던 그 풋풋한 억만장자 도련님 아서바크만, 얘는 가짜 수표라고? 그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던 도련님이 날 속였다고? 조세핀은 미친 듯이 저택으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금고를 열어 젖힌 순간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과 보석, 그리고 그동안 사기로 알뜰살뜰 모아둔 명품 장신구들이 모조리 자취를 감춘 뒤였거든요. 같은 시각 씁쓸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페니 역시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았다가 충격으로 비명을 질러요. 이제까지 데이팅 앱 사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계좌에 들어가 있던 돈이 몽땅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청년의 진짜 정체는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수억 달러를 털어먹는 신출 귀몰한 전설의 대형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서와 조세핀과 페니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두 여자의 정체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페니에게는 순진한 억만장자의 다정한 사랑을 연기하면서 그녀의 사기 본능을 마비시켜버렸고, 조세핀에게는 허점 많은 도련님 역할을 해주면서 방심하게 만든 뒤에 50만 달러짜리 위조 수표를 믿기로 두 여자를 털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다시 마주친 조세핀과 페니, 두 사람은 허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저택의 보석을 털렸고 또 한 사람은 평생 모은 비상금을 털렸죠.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하던 두 사람은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공항 한 복판에서 소리내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서였습니다. 안녕 누님들, 내 연기력 어땠어? 그동안 재밌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전 세계 상위 0.1% 진짜 거물 부자를 상대로 아주 거대한 판을 하나 짜고 있거든. 내 시나리오에 당신들의 그 미친 연기력이 정말 필요해. 나랑 같이 팀 짜서 우리 한번 털어보지 않을래? 조세핀과 페니는 나지막하게 미소를 지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상류층 사기꾼 조세핀, 몸으로 때우는 막무가내 사기꾼 페니, 그리고 천재 사기꾼 아서. 이 세 사람이 모인다면 전 세계 그 어떤 거물 부자라도 안 털릴 방법이 없을 것 같죠? 몇 달 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세 사람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보호들이 모인 고급 파티장에 유유히 걸어 들어갑니다.